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If I were you, I would. 이 말은 학창시절 영어 시간에 가정법을 배울 때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라면 어찌어찌 했었을 거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면서 조언을 해줄 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단순한 말을 가정법이란 범주 안에 집어넣으면서 현실과는 반대이고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상으로 보면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어려운 설명이 추가되면서 많은 학생들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제 서울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지역 주민 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현 서울장애인 부모의 대표가 강서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론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김 대표가 자리를 지키되 발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서구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강서구에 이미 특수학교가 한 곳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이곳에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장애인 학부모들과 강서구 지역 주민들 간의 이견은 고성 등이 오가는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9월 5일 다시 토론회를 열기로 약속하면서 이날의 소동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토론회가 무산되자 자리에 참석한 일부 장애인 학부모들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우리 동네만 아니면 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비단 강서구 주민들만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정말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If I were you, I would think of the world where my children live with their neighbors. 오늘의 재습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록.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강인성님과 함께 대중가수의 삶과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아닌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지역의 해당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대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 욕심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눈빛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 왠지 허전함이 있어 보이시는 전교도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실장이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나 보네요. 지난 한 주 동안 몇 군데 언론에서 차기 교육감 그 선거하고 후보군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지정배란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올 리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제 이름 대신에 나올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기사의 논조는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 네. 진보 교육감이 지난번 선거 때 그 후보 단일화 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깝게 석패를 했다. 이번에는 그런 단일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겠죠? 네, 어떻게 돼야 되겠죠? 되죠. 네,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치세 3년을 우리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 방송 때 그 실장님이 정의하신 설동호 교육감 3년의 대전 교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대전 교육 성공 시대? 라고는 그 주장하셨다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에듀 힐링 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 뭐 자유학기제 실천 사례 연구대회 입상,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기청의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3위였다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설동호 교육감이 본인의 이제 그 대전 교육 3년 그 치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시죠? 볼펜 딸깍거리지 마시고요. 뭐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대학교 보면은 대학교도 무슨 취업 우수 대학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그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최우수 등급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SA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그다음에 소통, 불통 뭐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던데 네네네. 가장 안 좋은 등급을 받은 그 교육청이 B 등급이더라고요. 중간 점수가 네네. B 등급이고 네. 그 인천하고 경북 뭐 두 군데만 그래요. 그 나머지는 다 우수 등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수하면 야 잘한 것 같은데 그렇긴 근데 예, 하겠죠. 대부분이 우수니까 좀 그게 과연 얼마큼 객관성을 담보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SA 등급은 몇 점 이상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75점 이상이면 SA 등급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네. C뿔만 맞으면은 최우수 네. 등급인 거예요. 아, 점수로 그렇구나. 따지면은 네, 그리고 네. 그 A 등급은 65점 이상. 그러니까 네. D뿔만 맞으면은 그러니까 네. 낙제만 안 되면 일단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55점 이상이 B 등급이고요. 네. 네, 50점 그 이상이 C 등급 네. 그리고 50점 미만이 이제 D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C 등급, D 등급 이런 데는 촘촘 5점 단위로 촘촘한데 그 SA 등급하고 A 등급은 뭐 편차가 막 몇십 점씩 차이가 나니까 그러네요. 전교도 뭐 하셨어요? 이런 거 조사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정배 그 정책실장님이 그 설국열차 기관사를 하시는데 좀 오늘 너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네. 땅콩 파는 분 한 분 좀 이렇게 모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 땅콩 직접 한번 장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오늘은 좀 땅콩 장수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대전 교육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전의 교육계에서 가장 전문성을 지닌 예, 그런 분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예, 자부하시는 거죠? 타부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 이제 과거에 저희 이제 전에 전교조 대전 지부장 하셨고요. 대전에서 하여간 전교조 대전 지부를 거의 뭐 만드는데 산파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전에는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면서 잘 아시죠? 참여연대. 참여연대 그렇죠.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연대 뭐 의장을
거기 공동의장이죠. 공동의장을 뭐 한 6년 동안 또 독재를 하셨고. 네. 근데 이제 독재하시려면 상임의장을 하셨어야 하는데 네. 예, 거기까지는 그래도 왜 이렇게 그 서론이 싫어하는 길어요? 네,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네, 뵙고 싶습니다. 네, 원래 좀 뜸을 들여야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네. 이제 오랫동안 대전에서 한 30여 년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어떤 교육노동운동 하시면서 여러 번 해직도 당하기도 하고 했던 분인데 현재는 퇴직을 하시고 대전교육 해직이 아닌 퇴직. 네. 퇴직입니다 지금은. 네. 네.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분을 오늘 땅콩장수로 모셔왔습니다. 바로 성광진 소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으신데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평소에 들으세요? 목소리도 좋고요. 네. 얼굴로 잘생겼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막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성광진 소장님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충남 홍성 출생이십니다. 네. 홍성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용원 선생님, 뭐 김좌진 장군,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홍성 출생이고요. 특히나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용원뿐만 아니고 성삼문 선생도 사실은 혹시 조상님? 네, 조상님. 그리고 출생이십니다. 네, 그리고 홍성에 또 홍성 교도소도 있고. 네, 그리고 지정배 실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그 대전 교육 쪽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현재 그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 이제 소장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몇 대 소장이세요? 지금 제가 한 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대 네,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그 홈페이지 보니까 2011년 3월 제3대 김영로 소장 취임 이후에 연역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그 홈페이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구소에서 그 대전 그 교육연구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뭐 세미나가 딱 그 항목에 있더라고요. 2007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2009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4건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갖다 올리지 않아서 그렇던데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금 7월 13일경에 저희들이 학교 폭력 관련된 토론회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7월 달에 대전 지역에 있는 초, 중고 학생들의 학생 생활 실태 조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약 3,000명을 갖다 조사해서요.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가정 생활은 어떠한지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교사라서 현직 교사들이 연구위원이고 또 조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을 흔히 말해서 몇 가지 사소한 일들에 좀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 더 오늘 지적하신 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시는 활동은 연구소는 그 일반 선생님들의 저녁 있는 삶을 뺏어가는 일을 하신다 뭐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연구위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초대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운세를 좀 봐드렸어요. 그 오늘의 운세. 그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되시냐면요. 그 사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되신답니다. 그리고 시도해보고 싶었던 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네요. 저희 방송 나오고 싶으셨나요? 그래요? 특별히 정말 이 방송에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훌륭한 방송이라고 대단히 들었는데 우선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정치적 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그 흥분된 감정을 약간 추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애정운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소장님의 애정운까지요? 지금 당신의 사랑의 기운이 급상승하고 있대요. 과거의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새로운 만남의 기대감을 가져보시랍니다. 과거를 접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랍니다. 사모님하고 어떻게 금술이.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 금전운도 봤어요. 재물운도. 재물은 보니까 오늘은 재물이 막 흘러 들어오는 날이래요.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당신 곁에 머문답니다. 손실은 적고 얻는 게 많다고 하니까 나서서 도와주는 무리도 생긴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하고 인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데. 네. 복권 사야 되나요? 네이버한테 감사하라고 예, 예.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설국열차 기관사인 지정배 실장님과 그리고 오징어 땅콩 판매원 성광진 소장님과 함께 설국열차 운행을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대전 교육 성공시대 이거는 네 그냥 웃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은 설동우 교육감의 대전교육 3년은 구호는 정말 화려했고 수려했고 또 우아했지만 현장을 봤을 때 알맹이가 거의 없었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고요. 이제 얼마 전에 아까 잠깐 우리 사회자님 멘트 하셨는데 매니페스트 운동본부에서 네. 그 공약 이행률을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그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3년을 뒤돌아보는 그런 그 기자회견을 교육감이 갖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공약을, 그러니까 어떤 공약이었냐를 본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건 저희가 볼 때는 공약을 이행한 정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은 거의 초죽음을 당했다. 초죽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애초에 공약의 내용이 뭔가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못 나눴던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건데, 네. 우선 대전 교육 중에서 이제 설동우 교육감 그 치세 3년을 좀 돌아보면서 시끄러웠던 뉴스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지중고등학교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예지중고가 있습니다. 예지중고등학교가 일단은 뭐죠? 그 예지중고는 이제 충청권에 유일하게 있는, 사실상 이제 거기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거의 70-80%가 거의 50대 이상 이렇게 이제 구성된 하나의 평생학습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력을 인정하는 학력 인정 평생학습 교육.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학교인데 학력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네. 주로 이제 노년층, 장년층, 노년층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다. 네네. 네네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어렸을 때 주로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과거에 어려워서 그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다니는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사태 이런 말이 붙나요? 네. 이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오늘 1시간을 얘기해도 밤을 셀까요? 밤새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밤새고 나중에 편집할 때는 성광진 소장님 부분만 나오고 끝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사립이죠.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 운영 주체인 주로 이제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지나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익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수업료가 비싸요? 아니요, 수업료가 비싼 건 아니고요.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운영비 명목 또는 학교를 좀 좋은 데로 옮기자 이런 명목을 해서 거기 선생님들한테 돈을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축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했나. 지원금 같은 거 나온 것들도 이제 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썼다는 그런 정황도 보이고, 네, 또 네, 구성원들한테 맞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이렇게 좋게 말하면 후원 빌려주는 거. 그때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 학력 인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적 영역이죠. 그렇죠. 학력 인증이 된다는 거는 네, 검정고시 네, 보는 네,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미온적인 이유가 좀 있었죠. 왜 미온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친해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친해요? 네, 친하죠. 친하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친한 거 아니냐 했더니 또 안 친하다 하다가, 만난 적 없다 하더니 또 증거를 들여대니까는, 만나긴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김기춘 발뺌도 실장 하고요. 그거 같은데.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 해결이, 왜냐면은, 예지중고 측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이사장이나 이 관리 측에서는 이 교육청에 뭔가 친한 것을 표시하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자기네들이 끝까지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그냥 무시하면서 나가고 싶은 그런 저기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뭐 초반에는 상당히 그 미온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학교 운영이 파행이 되니까. 그렇죠. 학교 오랫동안 파행이 됐었죠. 교육청 앞에서 그 학생분들 되게 1인 시위 같은 것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집회도 하고요. 1인 시위도 하고요. 뭐 수업 일종의 이제 그 거부 비슷하게 이제 하면서 학교에서도 심지어 이제 농성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예지 중고등학교라는 일종의 특수 대안학교가 생겼는데 학력이 인정을 받는 곳이니까 그게 일종의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 이사장 측에서 운영비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서 이제 돈과 더불어서 그 학기 교감 선생님은 이제 쫓아내려고 실질적으로 쫓아냈었죠. 해고를 했었죠. 나중에 이제 그 노동위원회에서 지방 진호위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결국은 이기고 하면서 그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이 교감 선생님이 상당히 그쪽 학생들에게 상당히 신망이 있었던 분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공론화가 되고 했던 거죠. 그 땅콩 한번 팔아보시죠. 이런 문제들은 그 대안학교 이런 건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분들이 불우한 시절을 겪어서 이제 학습의 기회를 놓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로 이런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교육청은 이 적극적인 어떤 교육의 환경을 갖다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학교 자체 운영이 부실했어요. 네. 부실한 것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그 부실이 원인이 되는 것이 운영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많았는데 마찰을 되도록이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교육청도 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몇 달간 걸쳐서 수업을 다 못 하셨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수업도 못 하시고 또 그런 마음 씀씀이가 힘들잖아요. 하시는. 이분들 다 경제활동 하시고 또 사회생활 하신 분들인데 자기들 학교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 문제는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교육청이 대책위 같은 거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교육청 자체 대책위. 네, 그렇겠죠. 네. 근데 대책위 같은 거 없이 그냥 담당자 하나가 그냥 처음에 초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냥 문제를 갖다 막 보고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자기들도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큰일 것 같다. 그럼 대책을 갖다 위를 갖다 크게 열어서 각 부문에서 하다못해 시민 뭐 이렇게 어떤 그 지역의 뭐 교육 전문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학생 대표들도 참여해보고 그렇죠, 좋고 그렇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갖다 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초기에 좀 막을 수도 있었고 또 하더라도 좀 이게 잘 해결이 됐을 겁니다. 금방. 네. 근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지중고등학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이 관할 그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미온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일이 더 많이 커지고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일종의
그런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은 주민들,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성학원 그 채용 비리 관련된 것들도 한동안 좀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왔었죠. 예, 여기는 뭐 저 개인적인 네네. 그런 관련된 학원이기도 한데 대전에 이제 대성 학원이 제일 대전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으로서는 학교 수가 제일 많은 그런 어디 있죠? 재단이죠. 대성고등학교. 예. 뒤 뭐 자사고 네, 현재는 네. 대성고가 있고 그다음에 대성여자고등학교. 옛날에 뭐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라고 했었죠. 대성여성 예전에. 네네. 네네네. 그리고 대성중학교. 대성중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대성여중. 네.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4개 학교가 있고요. 네. 세종시에 성남고등학교. 혹시 성남고. 아세요? 서울 성남고는 제가 압니다. 아, 네. 대전은 잘 모르시는구나. 네. 대전에 성남고 없잖아요. 세종이라면서요. 세종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네. 어쨌든 이 5개. 우송이 더 크지 않나요? 대학까지 포함하면 우송이 크죠. 근데 네네. 중학교, 중고등학교, 오케이.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음. 대성학원이 학교 수가 이제 제일 많죠. 그런데 그 대성학원이 우리가 아는 무슨 모의고사 출제하는 거기랑은 다른 거죠? 그러네요 또. 네네. 역시.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네.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네, 대성학원입니다. 굉장히 크고 이제 여러 개의 학교를 소유한 사학인데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채용 비리 문제가 네. 발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동안에 교사들을 채용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이제 뒷거래를 했던 거죠. 선생님은 뒷거래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공립입니다. 네네. 공립은 있을 수가 네. 없겠죠. 아니 뭐 그 위에 높은 분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사립학교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 사립학교에 선생님 되려면은 기본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낸다. 네. 뭐 대학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얘기 왕왕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발전기금 제도가 생기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죠. 발전기금은. 그러니까 뒤에서 뜯던 걸 앞에서 뜯는다. 네, 그런데 네. 여기 이 재단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발전기금도 아니고 계속 뒤에서 뜯었다. 이거죠. 얼마 정도씩 받았대요? 금액은 이제 정확하게 그건 저희가 이렇게 대충. 파악하는 대충 지금 조금 오래돼서 잃어버렸는데 억대 단위입니다. 네네네네. 한 4억 얼마? 1인당은 또 다르고요. 근데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1인당 뭐 조금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그게 또 누가 중간에 그게 이제 또 어떤 관계냐 재단하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금액의 상위층에 차이가- 있는 분하고 거래가 되면 한 번만 주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분은 거쳐야 되니까 좀 이제 그건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건가?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뭐 기본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그냥 내가 받는 급여를 그냥 학교에 그렇게 쓴다라고 근데 뭐- 생각하고 많이 들어가겠다. 뭐 요즘에 언론에서 가끔 나옵니다만은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그 사립학교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뭐 보통 한 1억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 돈은 재단의 그 수입으로 잡히지 않죠 보통. 원래 이제 학교 발전 기금은 이제 잡혀야 되는 건데. 잡히죠. 근데 이제 뒤에서 받는 건 그건 안 잡히는 거죠. 당연하죠. 잡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디로 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이 네, 대성학원에서 네. 채용했던 분들이. 네네네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아가지고 13명이 이제 13명? 결국은 임용 취소가 되고 이런 재판까지 이제 물론 이제 현재 뭐 아직도 대법까지 이제 뭐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1심 판결에서 이제 인정이 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그런 뒤에서 돈 받는데 주도했던 분이 지금 아직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큰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그런데 그건 대성학원의
재단 관계자들의 비리잖아요. 네. 그 설동호 교육감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시킨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설동호 교육감이 그걸 뭐 받은 것도 아닐 테고. 그렇긴 하죠. 근데 왜 그 설국열차에 이걸 이 손님을 태웁니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처리? 네, 또 처리입니다. 예지중고와 뭐 물론 이제 대성학원 비리가 예지중고보다 먼저 이제 일어났었던 건이긴 한데 똑같습니다. 미온적이었고요. 상당히 그 뭔가를 좀 이렇게 좀 과감하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빨리빨리 감사 나가서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본인들이 확인 못하고 의심이 가면은 뭐 경찰에 고발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좀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미온적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교육청이 관할 기관이니까 네, 가서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맞습니다. 그 서울에 그 한 학교에서 그 연예인 자식하고 뭐 그쵸? 네. 네. 그 아이 이렇게 네, 폭행 있어가지고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서 현장 장학 지도라고 했나요? 장학 조사라고 했나? 네, 그런 거 해갖고 이렇게 감사. 결론들 내고 하는 네, 것들. 네. 그런 것도 없었단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전교조에서 이제 성명서 보도자료 내고 하니까는 전교조에서 성명서 내서 한 거예요? 이제 마지못해서 하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에 이제 성남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는 네. 이제 세종시 교육청의 관리를 또 그렇겠죠. 관리 거의 감독 광역 받으니까 자치단체를 인정받았으니까. 세종시에서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이걸 처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사건에 같은 재단인데 처리가 정반대 결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뭐 반대까지는 아닌데 이제 전혀 다른 미온적으로 나가는데 그 시기가 있거든. 적절한 빨리 감사 나가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세종시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죠.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구로 치면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포수가 놓쳤어. 그럼 1루 주자는 2루를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설렁설렁 뛰다 못하겠다. 네.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죠. 내 야구협회 이사였다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도 치네요. 아니 지금 우리 저 교육감님이 그 과거에 대성고등학교에서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그러셨구나. 네네. 뭐 아무래도 그때 당시 오래전 일이지만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 사랑의 실천. 네, 그런 저런 관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는 바라볼 수밖에. 우리 성광진 소장님은 그 필드에서 땅콩을 파시니까 혹시 그런 그 사립학교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그 들린다는 얘기는 만연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목격하신 사례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뭐 익명 처리 좋고 제가 삐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 제보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그 제보는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과 관련돼서 2005년도에 제가 지부장한 시절에 직접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했던 여교사였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흥분한 어쩌로 이 학교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그때는 이제 면접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면접을 받고 면접을 채용을 하겠다는데 그 며칠 후에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전화로. 네. 그래서 학교 발전기금을 내달라. 그 일정 액수를 갖다 요청을 받았고. 얼마를 요청받았대요? 당시 2005년도에 5천인가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돈을 12년 전인데.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당시 그 학교가 운영하는 게 학교 관련 있는 어떤 기관에 내달라는 그러한 종교기관에 넣어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던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직접 받았던 그러한 제보 전화였는데 지금 만나서 보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론했죠. 되게 이런 건들은 당사자라든가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제보는 있어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명 그 3쿠션 기법이라고
그 종교 단체가 꼭 끼어 있어서 종교 기부금 내면 이제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세탁이 되는 창구로서 종교 단체가 많이 이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이 비자금 같은 거 관련할 때 왕왕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생각도 조금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 경우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 한계에 부닥쳤죠. 왜냐하면 뭐 실제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그래서, 잘못 얘기했다가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저 이외에도 그 이후에 전교조에 제보된 여러 건을 가지고서 검찰에는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갖다 보내긴 했습니다. 전교 대연료 차원에서. 네. 근데 뭐 별로 그 뒤에 뭐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네. 그 대성학원 관련 또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수련 비슷하게 심성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재단 관내 재단에 있는 그 학교들이 거기 와서 아이들이 이제 와서 하거든요. 하는데 네. 이제 그 예산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고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의무적으로 거기서 먹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간 비리의 처음과 끝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이 건학 이념들을 보면은 각 사학들마다 굉장히 막 화려한데 운영되는 거 보면은 뭐 안 그런 학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학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 거는 사학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사립학교지 거의 대부분은 국가의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이제 그 뭡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이들 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네.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제 사립학교들이 이제 국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 있는 기업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세워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문맹 퇴치, 뭐 앞장 이런 걸 내세우되 그 대신에 이제 메리트를 많이 줬던 거죠. 그런 사립학교 세우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 요즘 그러다 치면 보니까. SOC네. 그 사립학교 보면은 예전 영화도 있었잖아요. 두사부일체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각인된 영화인 것 같은데 저 그 영화 보면서 그 대사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여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성희롱 같은 거 하려고 해서 그던 장면이니까 성적 조작인가 아무튼 거부하니까 그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송선미라는 배우가 아마 그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널린 게 선생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다 전화를 해서 영어 선생 하나만 구해봐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정말 그거 보면서 분노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대성고등학교에서 그런 채용비리 아무튼 그런 채용비리 관련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할 기관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온적이었고 근데 또 우연치 않게 현재 설동호 교육감께서 대성고등학교 그 출신이셨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많이 불거졌냐면요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 같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역시 대전 이 교육에서 엄청난 대전을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던 그런 사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2012년에 김신호 교육감 때 사실은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거 삼선의 조금, 영광. 네. 네. 하면서 이제 치정용으로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유치를 했는데 그때 뭐 꿍짝이 잘 맞았었죠. 그때는 현 정권에서도 대전 출신의 뭐 국회의장도 있고 뭐 했었는데. 그렇죠. 김신호 어쨌든 교육감 나중에 차관도 했잖아요. 맞아요. 차관도 했죠. 어쨌든 이 처음에는 이제 지금 유성중 자리에다가 그 전에는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네. 거기가 이제 새로 이제 생긴 신동 둔곡지구죠. 맞나요? 그 말로만 듣던데. 신곡 둔동이요. 신곡
신동 둔곡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니까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 어느 면 이런 국제 중고를 만들겠다 해서 부지까지 확보했었는데 나중에 이 개발이 늦어지면서 구 유성중 자리로 옮기겠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교육감이 바뀌면서 저희는 이제 좀 그래도 본인이 상당히 뭐 교육의 진보와 보수가 어디에 있냐 하면서 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요? 진짜요? 네. 아, 네. 눈빛이 많이 흔들리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강력하게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가 이제 구 유성중 자리 뒷부분이 나중에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린벨트인데 이 지금 현재의 규모로는 국제중고 병설이 어려우니까는 그린벨트는 풀 수가 없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는 국제중학교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이 좁으니까 네,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시의회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공모를 받아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어딘지 아시죠? 대전고등학교. 네, 네. 잘 아시는 대전고등학교죠. 네, 네. 아주 잘 아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대전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이 부분을 뭐 어느 학교든 동문회 보면은 주로 연세 많으시고 한 또 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동문회로 움직이잖아요. 뭐 대전고등학교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뺑뺑이 이전과 이후를 네. 잘 가르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네. 여론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상층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의견이 갈라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대전 교육의 현장을 갖다가 서열화시키고 경쟁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우리 교육감의 철학의 그런 마인드의 문제가 엄청난 그 대전 교육의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보통 국제학교 얘기하면은 외국인들 다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학교 가면 외국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 많고,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땅콩 장사님께서는 제가 소문에 들었을 때는 그 뺑뺑이 이전 시대 그 당사자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그 발상부터가 시대에 역행되는 거고요. 지금 새로운 시대는 진짜 그러한 그 성적 쏠림 학생들, 흔히 말해서 성적 우수 학생들로 해서 인류학과가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추구했던 동문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현재 있는 학교를 어떻게 도와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우리 후배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그러한 동물들이 했으면 했는데, 학교까지 폐교해서 국제종고로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년의 역사를 갖는 대전고등학교가 사라지고 국제고로 된다면 그 국제고 아이들을 또 우리 동문이다 또는 뭐 후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애들은 아니 학교 자체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선배로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욕심에 치우쳐갖고 일을 참 그르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결됐죠. 부결되는 바람에 전체 동문들은 지금 대단히 안심할 겁니다, 도리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국제고등학교는 이제 특별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야구부 없어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다른 학교들이 막 이렇게 작업 들어오고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까지 들으셨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이에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가 네. 하나 딱 던져지면은 우리 쪽에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좀 많이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교육이 굉장히 많은 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 그 얘기 앞서가지고 오늘 어제죠? 네, 어제 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굉장히 좀 이슈가 전국적으로 된 사건이 있어도 혹시 실장님 그거 아세요?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죠? 그 혹시? 대전 중구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은권 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께서 거기는 관심이 네, 없었어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네. 차가 BMW형 벤츠죠. 무슨 생각으로 그걸 타세요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청문회에서 그래서 네네네.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요? 좀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아이고, 네. 혹시 전화기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그 내가 물어보려고 무슨 생각으로 아이폰을 쓰시나요? 혹시 와인 드시는 분 있으면 무슨 생각으로 와인을 와인을. 드시나요? 네, 물어볼 수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네네네. 응. 그러네요. 그 외제 쓰면 안 돼요. 국산품 애용하셔야죠. 맥도날드 햄버거 드시는 분은 가서 얘기하려고 무슨 생각으로 맥도날드 드시냐고. 롯데리아를 먹어야지. 그 미국에서도 혹시라도 그 현대 기아차를 타는 그 국무위원 있으면 혼내켜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현대 기아차를 타냐고. 미국 차 타야지. 그러네요. 네, 참 네, 뭐 훌륭하시다는 그런 예. 입으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그게요 사실은요 정치인이잖아요. 그 네. FTA 조항에 걸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 되게 네.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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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정서적으로 자극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이해가 가나 굉장히 좀 심각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분쟁이 초래될 수 있는. 음. 그런데 대전 교육도 이거에 못지않게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뉴스의 메인으로 거의 올라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봉산 초등학교가 이걸 좀 유명해졌었고 이른바 급식. 네. 네. 뭐 그걸 또 그쪽으로 비교하니까는 조금 그러네요. 갑자기 갑자기 심장이 쫙 쪼그라드세요. 이제 네. 포털 1위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제 그걸 어제 건을 비교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대표적인 또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오세훈 급식 이후로 봉산초 급식이 제일 떴던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네네. 그럴 거고, 네, 뭐 일각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문제다. 뭐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나마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전국의 꼴찌 급식비를 좀 500원 인상해서 할 바 다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후식으로 구구콘 줘요?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의 500원 인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보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특정 학교가 이제 전국 뉴스에 나오고 하면서 이제 어느 면에서는 너무 특수성을 가지고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봉산초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봉산초만의 문제가 거기에서 아니다 터진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거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 상당히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관련 그런 어떤 업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모두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 이 부분은 지금 급식 비리와 대전 급식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대전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요. 작년 9월에 이게 이제 사실은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그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아마도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 경찰청에서 아마 인지 수사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그 부분을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진정서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7월이 돼가지고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사건 수사면은 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뭐 브리핑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아직도 매일 발표하는 데도 있어요. 시간대로. 맞아요. 아침 브리핑, 저녁 브리핑 뭐. 생중계했었죠. 어, 뭐 네네. 거의. 네. 그런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뭐, 예. 그랬었죠. 근데 이건 지금 깜깜 무소식입니다. 뭐 보안을 요하나 보네요. 말로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보안 때문에 뭐 그런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그런 거 이제 걱정 말라고는 이제 저희가 진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이제 진정인한테 아마도 이거에 대한 통보 의무가 나중에 결과는 이제 오겠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사실은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걱정 마라 뭐 이런 얘기는 들려요. 반말해요? 걱정 말라고? 네. 또 한간에는 또 이걸 뭐 교육청에 뭐 핵심 관계자들이 뭐 관여가 됐네 어쩌네 이런 게 나오니까 무마를 하려고 하네 이런 소문도 들리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그 상당히 여러 곳에서 여러 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이런 이 소문들이 헛소문이라면은 빨리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진척이 안 됐다면 빨리 진척을 시켜가지고 뭔가 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좀 내려져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특히 생각입니다. 급식 같은 경우는 먹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데 화두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들이요? 이른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무급식 요즘에 그런 용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얼마 전에 또 그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네. 학비 노조분들 이제 파업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었었고 뭐 업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급식 부분은 사실 잘 정말 교육청이 좀 중심을 잡고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선생님 지금 좀 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모략이다 이런 시각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땅콩팔로 오신 우리 성광진 소장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입니다. 급식 시간. 특히나 이 급식 시간이 정말 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건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맛도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지려면 네. 애들이 기대를 걸고 식당에 달려왔다가 식당에서 맛없는 급식을 먹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봉산초등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학부모들이 부실급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이 제기했던 민원들을 계속 묵살당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안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또 호미로 막을 걸 갖다 가려로 막도 막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각 학교마다의 어떤 급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설문 같은 걸 정확하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갖다 빨리빨리 조기에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특별히 좀 이 급식과 관련된 자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재를 잘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으로 식재료라고 하죠. 그렇죠. 원자재니까 무슨 공장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를 제대로 잘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학교 급식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한 교육청에서 것이 뭐 이렇게 아닌가. 공동구매 그 로컬 푸드 같은 거 해서 계약 재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내가 출마해야겠어. 예. 그런 것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요. 네, 시간이 얼추 꽤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초대 손님까지 오셔가지고 시간을 저희가 배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길원분교 사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사 관련된 문제들, 뭐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그 남학생들의 수업 시간 집단 자유행위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대전 교육계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설동호 교육감님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뭐 그분이 뭐 나쁜 맘 먹고 일부러 그런 걸 조장한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적어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대하는 자세와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그 업무 처리 능력들 그리고 그 미래 청사진을 갈 수 있는 철학들을 봤을 때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설동호 교육감의 3년 교육 치세
네, 설국 열차를 한번 운행을 해봤고요. 기관사 지정배 정책실장님, 네, 네. 그리고 오징어 땅콩 판매원, 네, 성광진 교육연구소장님,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정배 실장님하고 이제 대선 의제 전교조에서 제시했던 그거 얘기할 때는 좀 신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국열차 타면서 좀 많이 다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좀 희망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네, 뭐 바쁘신데 와주신 특히 네, 성광진 소장님, 네, 땅콩 많이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지정근 실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네.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에서는 대중음악을 통해 본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염살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영원한 은유시인 고 김광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